돌잔치장의 달콤한 향기 속에서 문득 귓가에 스친 차가운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노인 냄새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들으라는 듯이. 어머니, 죄송한데 저쪽에 앉아 계실래요?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입가에 맴도는 말들이 마치 더러운 걸레를 대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왜 돌잔치장 한켠으로 밀려나 있었는지, 왜 손주를 안으려 할 때마다 며느리가 슬쩍 아이를 데리고 멀어졌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사연은 노인 냄새 난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며느리 때문에 손주 돌잔치에서 슬그머니 나와 아들, 며느리에게 복수하는 7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72세 김순자입니다. 50년을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아들은 아빠가 되었고 저는 할머니가 되었네요. 젊은 시절엔 시어머님 모시랴, 아이들 키우랴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특히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밤새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손주라 그런지 태교부터 신경 쓰며 매일 아침 며느리에게 반찬이랑 과일을 날랐죠. 아들 낳을 때보다 더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손주의 돌잔치날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시리고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어머님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집 거실 장식장에는 손주의 100일 사진이 있어요. 분홍빛 한복을 입은 모습이 천사 같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먼지를 닦아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 아픔을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손주의 돌잔치를 하루 앞둔 저녁, 떡 케이크를 만들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시계는 어느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습니다. 우리 손주 입에 닿을 거라고 생각하니 달콤한 것만 넣어야지. 쌀을 7번이나 헹구고 꼬박 6시간을 불린 뒤에야 방앗간으로 달려갔어요. 떡살에 무늬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제 아들의 돌상을 준비하시던 그때 그 마음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하얀 떡살 위로 떨리는 손길로 꽃잎을 하나씩 얹어가며 손주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첫걸음마, 첫 옹알이, 그리고 처음 절하던 모습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기억들이 마치 떡꽃이 되어 하나둘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난 꽃잎처럼 우리 손주도 예쁘게 피어나길. 팥소를 정성스레 빚으며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창가에 걸린 달빛은 어느새 떡 케이크 위로 쏟아져 마치 은빛 축복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달빛이 제게 마지막 할머니의 선물이 될 거라는 것을. 마지막 장식을 올리고 나서야 문득 피로가 밀려왔지만 그래도 웃음이 나왔어요. 떡 케이크 위에 놓인 작은 토끼 장식이 마치 손주를 닮은 것만 같았거든요. 그 아이의 첫 돌,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이 떡 케이크로 더욱 특별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부엌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떡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픈 기억이 될지도. 낡은 옷장 문이 열리자 은은한 나프탈렌 향이 번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복 보자기를 풀어내는 순간 시간도 함께 풀려나는 듯했어요. 연보라빛 치마와 연두색 저고리. 1년 전 손주의 100일 잔치 때 입었던 그 한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주름진 손으로 고름을 매만지며 젊은 시절 시어머님께서 한복 고름 매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바른 매듭은 가족의 마음도 바르게 맨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좀 끼네. 나이 앞에 장사 없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거라 믿었던 것들이 어느새 이렇게 낯설어져 있었네요. 조금 낡은 듯한 치마 주름, 약간 바랜 듯한 고름의 색깔. 그래도 정성스레 다림질을 하고 주름을 잡아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흰 머리를 쓸어 올리며 비녀를 꽂는데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익숙했던 동작인데 어쩌면 제 마음이 떨리는 걸까요? 거울 속에 비친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네.
머리를 한 번 더 매만지며 중얼거렸지만 자꾸만 흐려지는 시야를 감출 수는 없었어요. 창가에 걸린 아침 햇살이 제 한복 자락을 비추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한복 차림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래도 손주를 생각하며 입술 끝을 살짝 올렸어요. 분홍빛 연지를 조금 발라보았지만 떨리는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첫며느리 시절처럼 설레고 두려워 보였어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예쁘다고 해줄까? 그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가에 걸린 돌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금박이 반짝일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반짝이는 것만 같아요. 손주의 첫 돌, 그 작은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지 벌써 1년이라니 시간이 마치 봄날의 꽃비처럼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주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날부터 첫 웃음을 지었던 순간, 처음으로 마마라고 불렀던 그날까지 하나둘 떠오르는 기억들이 마치 보물상자 속 구슬처럼 반짝였거든요. 우리 손주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돌복 소매를 매만지다 보면 자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복권끈을 달며 작은 기도를 올리는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마저 축복의 노래처럼 들리네요. 마치 제 심장 소리와 맞물려 울리는 것만 같아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곧 이 공간을 가득 채울 손주의 웃음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는 것만 같거든요. 첫걸음마처럼 서툴게 걸어와 제 무릎을 껴안을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돌잡이 물건들을 하나씩 정성스레 닦으며 손주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실타래를 잡으면 오래오래 살기를, 연필을 잡으면 공부도 잘하고, 돈을 잡으면 넉넉한 삶을 살기를, 마치 제가 그 아이의 수호천사라도 된 것처럼 모든 좋은 것들을 담아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제 곧 시작이네.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리는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기쁨이 밀려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도 이러진 않았는데 손주의 첫 돌은 왜 이리 가슴 한가득 벅차오르는지 돌잔치장의 달콤한 향기 속에서 문득 귓가에 스친 차가운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노인 냄새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행복으로 벅차올랐던 가슴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떡 케이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밤새 정성 들여 만든 그 떡꽃 하나하나가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변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들으라는 듯이. 아니면 어쩌면 정말로 제가 듣지 않기를 바라며 한 말이었을까요? 그 순간 제 코끝으로 스친 건 밤새 떡을 만들며 묻은 쌀가루 향이었을 뿐인데 어머니, 저쪽에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차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 눈빛 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읽었거든요. 아들의 입가에 맴도는 말들이 마치 더러운 걸레를 대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왜 돌잔치장 한켠으로 밀려나 있었는지, 왜 손주를 안으려 할 때마다 며느리가 슬쩍 아이를 데리고 멀어졌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바닥에 파고드는 옥비녀의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아침에 그렇게 정성스레 꽂았던 비녀. 문득 그 시간들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지 찍던 순간, 한복 고름 매만지던 시간. 그 모든 것이 헛된 꾸밈이었다고 세상이 제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다시 한번 나지막이 불렀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오직 한마디, 노인 냄새, 그 말만이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었으니까요. 평생 처음으로 제 나이가 이토록 부끄러워진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침에 그토록 정성스레 매만졌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연보라빛 한복은 이제 마치 낡은 장판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돗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을 손에 담아 얼굴을 적시는데 물방울 사이로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비누로 손을 문질러 씻으며 혹시나 제게서 정말 그런 냄새가 나는지 팔목에 코를 대고 맡아보았어요. 이게 내 냄새구나. 평생 처음으로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빛이 비춰진 것처럼 낯설고도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아침에 뿌린 옅은 향수마저도 이제는 죄스러워졌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는 돌잔치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손주의 첫 돌,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인데 이제는
그 웃음소리조차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 존재 자체가 손주의 첫 돌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가 저를 피하던 이유를, 손주를 안으려 할 때마다 슬쩍 멀어지던 그 순간들의 의미를, 한숨을 크게 내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떡케이크는 이제 누군가의 손에 맡기고 조용히 돌잔치장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부르지만 이제는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마지막으로 돌잔치장을 돌아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장식들과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가 속할 수 없는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돌잔치장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택시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저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우리 집인데 열쇠를 꺼내려는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마치 제가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켜지 않은 전등 아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누르던 전등 스위치도 오늘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둠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제 모습도, 제 나이도, 제 냄새도 숨길 수 있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현관에 놓인 며느리가 사준 슬리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어버이날 선물이었죠. 그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이제 보니 그것마저 제게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한 배려였던 걸까요? 슬리퍼를 바라보다가 문득 신발장 깊숙이 처박혀 있던 낡은 고무신을 꺼내 신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데 텅 빈 공간이 저를 덮쳐왔어요. 4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시간들이 마치 허상이었다는 듯이 소파에 놓인 손주의 장난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놀러 왔을 때 깜빡 잊고 두고 간 거였죠. 그동안은 일부러 그대로 두었어요. 손주가 다음에 오면 또 가지고 놀라고. 그 장난감도 조용히 치웠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지네요. 아침에 그토록 정성스레 매만졌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연보라빛 찬복은 구겨져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뽑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흐르는 눈물이 거울을 적시는데 그 모습조차 초라해 보였어요. 엄마, 엄마. 문득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시집 와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제 울음을 듣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들도 이제는 제 곁을 떠났으니까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손주의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00일 때 찍은 사진, 첫 이유식을 먹던 날의 사진,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꺼내보는데 매 순간이 그토록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저 먼 추억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기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가.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손주의 첫 돌잔치에서 쫓겨나듯 도망치게 될 줄은. 침대맡에 걸린 한복을 바라보았어요. 아침에 그토록 설레는 마음으로 입었던 옷인데 이제는 마치 제 부끄러움을 담은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복을 벗어 옷장 깊숙이 넣었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집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나이 든다는 건 이렇게 하나둘 잃어가는 것인가 봅니다. 젊음도, 가족도, 자존심도, 그리고 이제는 손주와의 추억까지도. 베개를 끌어안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귓가에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노인 냄새, 그 말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 같았어요. 평생 깔끔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몸에서 나는 냄새조차 제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서글펐습니다.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젊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이 듦의 서글픔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창가에 앉아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베란다 화단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얼룩무늬의 길고양이였어요. 제가 그동안 무심코 놓아두었던 밥그릇을 조심스레 핥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제 마음을 아는 듯 저를 흘기 쳐다보더니 다시 밥을 먹었어요. 그 모습이 왜 그리 마음에 와닿았는지, 혼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그 쓸쓸함이 제 처지와 묘하게 닮아 있다고 느꼈나 봅니다. 너도 외롭구나. 말을 걸자 고양이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서 어떤 위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된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그 고양이가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고양이 사료를 사기 위해서였죠. 마트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작은 봉지 하나를 골랐어요. 계산대에서 우리 손주 고양이 선물. 이라고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라도 누군가를 챙기고 싶었나 봐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고양이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작은 방석도 놓아두었어요. 그러다 문득 며칠째 빗질도 하지 않은 제 머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빗을 들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빗질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조금씩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이봐요, 김씨 할머니. 옆집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며칠째 문도 열지 않고 지내다가 처음 듣는 이웃의 목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요즘 통 안 보이길래 혹시 아프신가 했어요. 내가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왔어요. 김치통을 건네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어쩌면 서로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나도 그때는 그랬어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손주와 멀어지는 아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약이 되어준다고. 우리가 늙어가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나이 든다는 게 죄는 아니에요. 단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 처음으로 제 나이를,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의 고양이는 이제 매일 아침 찾아옵니다. 더 이상 화려한 한복은 입지 않지만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고양이와 아침을 맞이해요. 가끔은 할머니도 들러서 차 한 잔을 나눕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꼭 완벽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때로는 낡은 방석 위에 고양이처럼, 김치 한 통을 들고 온 이웃집 할머니처럼 소소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나이 듦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새로운 이해와 사랑을 배우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깨달음을 통해 손주에게도 더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발견했어요. 고양이 사진을 올리려다가 실수로 들어간 페이지였어요. 며느리의 SNS 속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그녀의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아들과의 연애 시절, 그리고 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글들까지. 처음에는 그저 화면을 꺼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리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5년 전 제가 끓여준 미역국을 비린내 난다며 쓰레기통에 버리는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며느리 생일을 맞아 밤새 정성껏 끓였던 미역국이었는데 좋아요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옛날 게시물에 하나둘. 며느리가 당황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캡처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저를 비하하는 글들, 아들과 손주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속내가 드러난 글들, 하나하나 정성스레 저장했어요. 마치 오래된 편지를 보관하듯이 조용히 차곡차곡. 다음날 아침 베란다의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다가 문득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억지로 꺼낸 게 아니었는데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주셨는데 할머니의 말에 제 마음도 다시 한번 멍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이에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입가에 맴도는 쓴웃음이 저도 모르게 번져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스한 손길 속에서 제 복수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동네 미용실에 들러 파마를 하면서도 미용사님께 조심스레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SNS 속 글들이 이제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나 봐요. 수근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제 가슴은 아팠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돌잔치장에서 들었던 노인 냄새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녁이 되면 여전히 고양이가 찾아옵니다.
밥을 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고양이는 아무 말 없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데 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휴대폰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캡처 화면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며느리에게 돌아가겠죠. 하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할까요? 상처받은 시어머니의 조용한 복수를. 일이 터진 건 자욱한 안개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 평소보다 일찍 옆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김씨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조용히 퍼뜨린 이야기들이 결국 며느리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고양이가 제 발치에 살포시 몸을 비볐어요. 마치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작은 위로조차 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아침부터 동네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다닌대요. 억울하다고.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안개가 더욱 짙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알던 따스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잔치 이후 처음 보는 아들인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옆에서 고양이가 조용히 제 발치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게 들렸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혹은 참아야만 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네요. 아들의 손길이 따스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 제 손을 잡고 걸어가던 그때처럼.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죄송해요. 손주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주의 작은 손이.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손주를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손주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손주의 목소리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둘 풀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끓여준 미역국 이야기를 꺼내며 울었고 저는 돌잔치 날의 이야기를 하며 울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이었어요. 베란다의 고양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그 고양이에게 밥을 주겠다고 하네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안개는 걷혔고 달빛이 창가에 고요히 스며들었어요. 손주는 제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복수가 아닌 이해가 필요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해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래서 더욱 서로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양이가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이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순간, 우리는 말없이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모자랐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며느리의 떨리는 눈빛이 보였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그때의 제 모습을. 나도.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서둘렀나 봐. 너희들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고양이가 살그머니 다가와 제 무릎에 기대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고양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양이 털이 옷에 묻는다며 인상을 찌푸렸을 텐데 이제는 그녀도 이 작은 생명과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볼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가에 맺힌 이슬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눈물처럼.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아픔이 아닌
이해의 눈물이었어요. 손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망설임 없이 제 품으로 안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며느리도 그런 모습을 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냄새가 좋아요. 손주의 말에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할머니 냄새는 사랑 냄새예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제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건 이런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을. 어머님, 우리 다시 시작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면서요. 고양이가 부드럽게 울었어요. 마치 우리의 화해를 축복이라도 하듯. 창가에 걸린 달력이 바람에 살짝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아침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주말마다 손주와 함께 찾아와요. 함께 고양이 밥도 주고 작은 화분도 가꾸며 때로는 말없이 차 한 잔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제가 미역국을 끓여볼게요. 며느리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님께 배운 대로. 이제는 압니다. 사랑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 서두르지도 너무 늦추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마치 고양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곁을 지키듯 우리도 그렇게 서로의 곁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창가에 앉아 이른 봄의 햇살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긴 여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고양이가 창가에서 졸고 있네요. 며느리가 손수 떠준 방석 위에서 편안하게 있네요.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새로운 장을 펼쳐가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고양이의 털을 비추면 마치 우리의 이야기처럼 따스한 빛을 머금어요. 돌잔치 날의 그 아픔이 이제는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토록 가슴 아팠던 일들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매주 일요일이면 손주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제 무릎에 앉아 고양이 이야기를 조잘조잘 들려주곤 하죠. 며느리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짓고요. 때로는 아들도 함께 와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노인 냄새, 이제는 그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손주가 그랬죠. 할머니 냄새는 사랑 냄새라고. 그 순수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나 봅니다. 고양이도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지어준 이름은 복동이. 우리 집에 복을 물고 온 고양이라고 해서요. 복동이는 마치 우리의 화해를 이끈 작은 천사 같아요. 아침이면 며느리도 일부러 일찍 와서 복동이에게 밥을 주고 손주는 학교 가기 전에 들러 복동이와 놀다 가곤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아마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겠지요. 비록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날카로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은 변함없이 따스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복동이의 털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베란다의 작은 화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네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있게 서로를 이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든다는 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새로운 이해와 사랑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여정에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따스한 눈빛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복동이가 오늘도 창가에서 졸고 있네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일상의 행복을.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